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해밍웨이 기문 작가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겠지만 이 영상은 글쓰기 작법 영상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문 작가는 기자 출신이라서 아주 간결한 문체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학들, 현대 작품들에서는 간결하고 드라이한 문체를 되게 선호합니다. 육하원칙에 딱딱 떨어지고 짧은 문장들을 되게 선호하죠. 그리고 그런 글들을 잘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플하게 써라, 단순하게 써라, write short 또는 write simple 이라고 하죠. 그 생각 또한 think simple 이라고 하죠. 생각도 심플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블로그도 읽는 독자들도 짧은 문장, 짧은 호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상 또한 저도 영상을 올리지만 40분, 60분짜리는 듣지도 않아요. 스킵하고 그러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핵심이 뭔데 결론 먼저 얘기해줘. 이런 문장들을 되게 선호하죠. 만연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만연체는 읽기가 좀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되게 어려워서 일반의 독자들이 못 따라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스타일의 문제긴 한데 만연체도 되게 잘 읽히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한 문단을 한 6줄을 썼는데 이게 잘 읽히는데 생각의 흐름들을 잘 쓴 사람이 있고, 그건 되게 작법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쓰다 보면은 대다수의 간결하게 쓰라고 하는 사람,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네가 글쓰기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보는 게, 길게 쓰면 어차피 논리가 흐려지고 주제도 흐려지고 문장도 꼬이니까 그냥 짧게 쓰는 연습부터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 짧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훈 작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오히려 김훈 작가가 옛날 분, 이렇게 나이가 연세도 많으시고 옛날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읽기가 어려워요. 짧게 썼는데도 이 문장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 많고, 무엇보다 함축되는 말보다 어휘력이 문제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자어로 되게 요약하는 한자어가 많고, 그래서 함축적이죠.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더 어린 세대들은 한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안 읽히죠, 쉽게. 쉽게 안 읽히는 이유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은유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단어를 많이 쓴다. 간결체긴 한데. 그럼 이런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안 읽히는 거지, 문장의 스타일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고 정말 간결합니다. 그래서 정말 글쓰기를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김훈 작가를 습작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는 벤저민 프랭클린씨의 글쓰기입니다. 갑자기 김훈 작가 모사한다고 해놓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뭐냐라고 하면은,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실은 이게 미국 100달러짜리, 요새 미국 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이 100달러짜리 지폐인데 여기에 그려진 분이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이자 프랭클린 자서전,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그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자서전 책도 많이 내셔가지고 문장가로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콤 그레이드 우엘의 아웃라이어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은 10년 걸린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결론은 누구나, everybody, anyone, anybody,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 책이 1만 시간 법칙이죠. 그 책을 이제 디스하는 책이 1만 시간 재발견한 책인데, 이게 나오죠.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저자가 쓴 거죠. 에릭슨이 사실은 1만 시간의 온 제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말콤 그레이드 우엘이 쏙 빼가가지고 자기 논리를 왜곡시켰다라고 해서 이 책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문의 일부분만 빼곡하게 빼가가지고 말콤 그레이드 우엘이 인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왜곡된 지식의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걸 바로 잡는 책이 1만 시간의 재법칙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누구나 마스터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를 뭐를 드냐. 우리가 운전 10년, 20년, 운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근데 운전을 20년 해가지고, 30년 해가지고 1만 시간의 법칙을 다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노련해지고 누구나 카 레이스가 돼야 되는데 왜 카 레이스가 되지 못할까?
라는 문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꼭 그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건 여기서 갑자기 들으시면서 그 나이가 드니까 노령해지니까 노령의 그 신체가 너무 이제 시선도 시야도 약해져. 이거는 노인이 되신 분들,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고령의 분들이고 정말 젊은 나이에 운전 시작했어요. 20대에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10년간 운전을 했어요. 그럼 30대 혈기왕성할 때죠. 30대 후반 나쁘지 않은 나이죠. 요새는 20년 했어요. 20년 40대가 되는데 20년을 했는데도 카레이서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무엇일까요? 얘기하는 게 에릭슨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겁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을 보면 질 높은 연습이 상당히 기여했다. 특히 모든 예술가들이 연습 중 지속적으로 교사로부터 감독을 받았다. 피드백이라고 하죠. 연습이 끝난 다음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내 방금 끝낸 연습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을 또다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운전을 왜 카 레이서가 못 되냐? 그러면 그냥 운전면허증 따고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주거든요. 길거리에서 유일한 피드백은 뭐죠? 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라고 욕하는 게 유일한 피드백이죠. 그러면 서로 같이 욕하죠. 같이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다라는 거고, 대다수의 정말 뛰어나게 실력이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습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유튜브에 보면 사담 많은데 이 사담에 대해서 야, 너 쓸데없는 말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 라고 계속해서 누군가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제가 그걸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스피치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피아노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아노를 그냥 쳐본다고 능력이 그냥 생각 없이 친다고 해서 능력이 엄청나게 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연습해 보신 분들은 이 프레이즈, 이쪽은 진짜 어려운데라고 하면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걸 피하게 돼요. 되게 좋아하고 쉬운 파트만 계속해서 연습하게 돼요. 그러면서 왜 실력이 안 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트에 대해서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실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실력이 는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잘 안 하죠. 하기 싫고 귀찮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꼭 해줘야 된다. 좋은 교사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식적인 훈련이 있어야지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더라도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에릭슨이 얘기했던 아웃라이어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라고 에릭슨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인용되고 있는 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글을 썼냐라고 하면은 정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문장을 연습할 때 정말 좋아하는 문장을 제가 단계별로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얘기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을 발견했으면 이거를 똑같이 쓴다, 모사한다. 우리가 그 100개 쓰기 하면 모사하면 글쓰기 실력이 늘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모사해 보신 분 여기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모사해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논술이나 어떤 글을 준비할 때 사설이나 칼럼이 되게 논리적인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100개 쓰기 하면 실력이 많이 늘더라 라고 해서 그걸 100개 쓰기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저 지금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서 문장을 거기서 엄청 인상 깊게 남았던 문장도 없고 거기서 크게 배웠던 건 없어요. 그냥 모사가 좋다길래 써봤어요. 근데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남아서 그렇게 주장하겠죠. 남아서 난 도움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사실 그렇게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작정 어떤 시가 너무 좋아. 그 시를 외울 정도로 100개 써요. 그러면 외우니까 그 문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움은 좀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문장이라 하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문장들, 평범 아니고 좀 좋은 문장들을 100개 쓰면은 남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건 의식적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무의식적인 훈련을 글쓰기 훈련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정말 좋아하는 명문장을 딱 발견하면 이 문장을 똑같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문장 한번 읽고 문장의 뜻을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써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오답 노트처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 작가는 이렇게 썼는데 내가 한번 의미를 헤아리고 다시 써보니까 이게 달라졌네? 그리고 다시 읽어봐요. 뭐가 다르지? 그러면서 다시 써봅니다. 이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 선택했었는데 난 이렇게 못 썼네?
라고 다시 써봐요. 두 번째 다시 써봐요. 또 비교해봐요. 그럼 또 틀린 게 나오겠죠. 이거는, 야, 이게 나의 문장 버릇이네. 위대한 작가는 이렇게 쓰는데 나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또 써요. 그 다음에 또 비교해봐요. 또 틀리겠죠? 그러면은, 위대한 작가는 어휘, 단어를 이걸 쓰는데 나 이 단어를 잘 못 쓰네. 라는 이 모든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걸 수없이 빠른 사람들은 문장이 좀 쉬웠다라고 하면은 뭐 세네 번 만에 비슷해질 겁니다. 10번도 연습해가지고 20번까지 똑같이 질 때까지 연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문장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위대한 문장가들이 어떻게 단어를, 어휘를 선택하고 어떻게 쓸데없는 말들을 제거해 나가는지, 그리고 나의 문장 쓰는 버릇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꼭 그 위대한 명문장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전제조건은 뭐죠? 우리는 아직 습작 단계고 글쓰기 초보자라는 단계예요. 우리는 글쓰기를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나의 스타일이 훼손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작가, 제가 지금 기문 작가로 시작했는데 기문 작가만 연습했을까? 예를 들면은 프랭클린이 톨스토이도 연습하고, 자기 좋아하는 톨스토이도 연습하고, 헤르만 헤스도 연습하고, 뭐 단테도 연습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리를 한국에 따지면 토지의 박경리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너무 좋은 것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이 작가는 이렇게 쓰네? 라고 또 연습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긴다는 거죠. 박경리 씨 글쓰기를 내가 의도할 수도 있고, 김훈 씨 글쓰기를 내가 의도할 수도 있고, 톨스토이 씨 글쓰기를 내가 의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색깔 스타일들이 내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버물러져서 나만의, 그리고 내가 읽는, 그때부터 이제 읽는, 독서하는 것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은 문장을 이렇게 쓰는구나. 왜냐? 의식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식 글쓰기에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라하고 싶은 문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을 역시 김훈 작가의 최근 작품인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훈 작가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장 중에서 선택한 문장은 이겁니다. 47페이지에 나온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말들은 한 마리씩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밤을 맞았다. 어스름 속에서 어린 암말 2마리가 서로 목을 비비고 잇몸을 핥았는데 암말들의 오랜 버릇이었다. 초원에 말 수만 마리가 모여 있었으나 어둠이 말들 사이에 고여서 말들은 각자 따로따로였다. 저녁에 말들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 말들은 어둠 속으로 흐려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찬바람을 들이마셨다. 수말들의 갈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말들은 혓바닥을 내밀어 콧구멍에 물방울을 핥았다. 야, 문장 장난 아니죠? 문장이 상당히 간결하고 딱딱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러나, 접속사 없죠. 접속사 많이 쓰지 않은 문장이 되게 일반적으로 문장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이 접속사에 쓰지 않는 문장, 접속사가 없어도 되는 문장들이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는 정말 필요 없거든요. 저녁에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말들을 한 마디씩. 우리가 보통은 그리고를 쓰거든요. 그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도 접속사가 없죠. 이런 문장들이 정말 간결하고, 근데 뜻은 다 오롯하게 다 전달이 돼요. 좋은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배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 방금 읽었던 문장이 어떤 거였죠? 어두운 저녁에 말들 수만 마리가 있고, 암말들은 서로 핥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말들은 가끔 바람이 불고 엄청 어둑어둑하고 다 각자 떨어져 있고, 소리도 내지 않고 엄청 조용해,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수마리 아까 갈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용하게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어스름이 넘어간 지평선 끝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차요. 바람을 가끔 들이마시고, 또 가끔 말들의 버릇 있잖아요. 혓바닥을 내밀어서 코에 이제 물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떠올려요. 그래서 심상을 떠올려서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나만의 문장이었어요. 방금의 기억에 의존해서 1단계를 한번 떠올려. 이거는 문장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메모식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면 한 번 읽어보고는 뜻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봐도 돼요. 문장을 외울 생각이 아니고 그게 어떤 의미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고요하고 어둡고 말들은 따라 떨어져 있고 앞말이 나오고 수말이 나오고 공기를 마시고 바람에 갈기가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조용한 저녁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스름 속에서 말들 속에 파고들어 각자 따로따로 놀았다. 말들이 지평선 너머를 흘러오는 바람을 들이마셨다. 수마들의 갈기가 바람에 흔들거렸다. 가끔 말들은 혓바닥을 내밀어 코끝에 고인 물방울을 훑었다. 이런 게 내가 떠올렸던 이미지였어요. 이걸 바탕으로 3단계는 다시 원문을 보는 거야. 아, 내가 심상한 제도 떠올려나? 이 이미지가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다. 한 번 더 아까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딱 47페이지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기억 못했던 건 앞말이 있었는데 기억 못했네? 그리고 바람이 아니고 그냥 찬바람이었구나. 이 정도 또 오른 거죠. 그리고 앞말 때 오랜 버릇이란 말은 기억을 못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고 드디어 4단계에서 써보는 거예요. 다시 써보기죠. 아까 완전히 메모 단계로 초 메모를 했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는 진짜 써보는 거야. 김윤 작가의 문장을 한번 써봐야겠다. 안 보고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실제로 저녁에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초원의 말 수만 마리가 짙어지는 어스름 속에서 각자 따로 놀았다. 어린 암말 2마리가 서로 비비고 잇몸을 핥아주었다. 말들은 소리도 내지도 먹지도 않았다. 말들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찬바람을 들이마셨다. 수말들의 갈기가 바람에 흔들거렸다. 수말들은 혓바닥을 내밀어 콧구멍에 물방울을 핥았다. 라고 썼어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는 제가 비교해보라 그랬죠. 왜냐면 프랑클린이 자기가 쓴 거를 원문과 비교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을 가져옵니다. 비교해보는 거야. 앞뒤로. 뭐가 틀려졌을까요? 보니까 말들은 한 마씩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밤을 맞았다. 라는 문장을 제가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 보통 잘 써요. 왜냐면 한 2번 내가 써봐야지 라고 하면 저녁에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럴 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첫 문장 잘 씁니다. 왜냐면 써야겠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면은 나는 어스름 속에서라는 썼는데 순서 틀렸죠. 어린 암말 2마리가 서로 비비고 서로 목을 비비는데 그것도 빼먹었고 어스름 속에서를 빼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원을 제가 먼저 떠올렸죠. 그 다음에 암말들의 오랜 버릇이랐다. 서로 비비고 잇몸을 핥아주는 건 그려졌는데 암말들 오랜 버릇이 이게 암말의 오랜 버릇이었구나. 이거를 깜빡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어둠이 말들 사이에 고여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순서 바뀌었지만 초원의 말 수만 마리가 짙어지는 어스름 속에서 각자 따로 놀았다 라고 했는데 김은 작가 표현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수만 마리가 모여 있었으나 어둠이 말들 사이에 고여서 고인다는 표현이 썼구나. 어둠이 말들 사이에 고여서. 그러니까 말들 각자 따로 있는데 그 표현은 어둠이 말들 사이를 채웠던 그 그림을 고인다라고 표현해서 어둠이 파고들어서 고여 있어가지고 서로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어두우니까 움직일 수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런 걸 표현해냈구나. 저녁에 말들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저녁에 말들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 이것도 제가 또 빼먹었어요. 그 다음 6단계는 이제 비교해봤으면 또 안 보고 또 써보는 겁니다. 방금의 기억을 또 제가 덧슬려서 다시 또 써봤어요. 읽어보고. 저녁에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근데 앞에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저도 말하고 나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또 다시 써볼 땐 생각이 안 났어요. 어린 암말 뭐가 있었는데? 생각. 어린 암말 2마리가 이제 목을 비빈다 썼죠. 아까 제가 그냥 비빈다고 썼는데 서로 목을 비비고 잇몸을 핥았는데 암말들의 오랜 버릇이었다. 오랜 버릇이었다. 잘 썼죠. 초원의 말 수만 마리가 있었는데 어스름이 그들 사이에 깊이 들어가 각자 따로였다. 방금 제가 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썼을 때는 실제로 이거 써본 거 다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못 썼어요. 그들 사이에 고여서인데 깊이 들어가라고 제가 그냥 제 이미지가 고인다는 이미지가 안 그려졌다기보다는 그 어휘를 잘 못 쓰는 거죠. 들어간다는 표현 좀 쉽잖아요. go into 영어로도. 그러니까 고인다는 표현을 잘 못 쓴다 이거죠. 각자 따로 했다. 그리고 저녁에 말들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다. 말들이 옅어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찬바람을 들어 마셨다. 수말들의 갈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말들은 혓바닥을 내밀어 콧구멍에 물방울을 핥았다. 라고 썼습니다. 7단계. 또다시 원문과 비교합니다.
또다시 비교합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네. 이 문장은 되게 계속해서 잘 안 떠올려요. 말들을 한 마리씩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밤을 맞았다. 이 문장은 계속해서 제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놓칠까? 이 문장이 안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스름 속에서 또 놓쳤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 했어요? 말들이 옅어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면, 저는 옅어진다, 진해진다 라는 표현을 좀 약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평선은 어떻게 표현해? 어둠 속으로 흐려지는, 지평선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안 보여지는 지평선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옅어지는 썼는데 어둠 속으로 흐려지는 이라고 표현 썼습니다. 그 다음에 8단계는 온문, 이건 다 계속해서 이 반복을 제가 말했던 다시 써보기 해도 되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김민 작가도 이제 대문장가시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쳐, 내가 뭐 김민 작가를 첨삭해 보는 느낌으로, 이 문장은 좀 약간 중복인 것 같고 나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내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라고 감히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여기 또 기수 제가 하나 넣었어요. 이거는 이 문장이 있는데, 원래 이제 김민 작가 원래 문장이죠. 이거를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제가 써본 거예요. 그래서 어슴 속에서 이게 암말들의 오랜 버릇이었다를 뒤에 붙였는데, 저는 그냥 이걸 뒤에 안 붙이고 어슴 속에서 습성대로 어린 암말 두 마리가 서로 목을 비비고 잇몸을 핥았다라고 썼는데, 이거 습성대로 라고 해버리면 어린 암말들이 습성인지, 그러면 크면 안 그런가? 라는 이제 생각도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문장은 아닐 수 있어요. 김은 작가가 쓴 게 암말들은 원래 그렇구나 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 거고, 습성대로를 앞에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해보자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저는 이제 어둠이 말들 사이에 고여서 라고 썼는데, 말 수만 마리가 모였었는데 그 다음에 있었으나 말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말 수만 마리가. 그래서 어둠이 말들 사이에 라고 하면 말이 또 반복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어둠이 그 사이에, 그들 또는 그들 사이에, 그들, 저 같으면 대명사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고여 각자 따로였다. 각자 따로였다. 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말들 이미 주어가 나왔어요. 말 수만 마리가 주어죠. 그래서 굳이 또 한 번 안 쓰겠다. 정확히 보면 김은 작가도, 저도 이거 말 고쳤으면서 말이래요. 못 느꼈었는데 고쳤었을 때, 읽을 때 몰랐어요. 고쳤을 때 느꼈던 게, 말들이야 말이 너무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좀 실제 쓸 때 말들이 너무 많은데 라고 느꼈었어요. 저녁에 말들은 한 마리씩 떨어져서, 그 다음에 말 수만 마리가 거기서 말들은 각자 따로였다. 저녁에 말들은 또 나오죠. 또 말들은 어둠 속에 흐려지는 거예요. 수말들을 갈기게, 또 말들은 혓바닥을, 말들이 너무 한 문단에 많아서 저도 헷갈렸어요. 이렇게 말들이 많아도 되나? 말들이 이렇게 말이 많네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말들은 어둠 속으로 흐려지는 데보다는 그냥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어스름 속에서라고 했으니까 저녁 때구나 라고 이제 적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면은 밤이 깊어지고 있다 라는 느낌이 좀 어둠 속으로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흐려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또는 어두워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라고 써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들이 혓바닥 내미는 그런 모습은 코 훑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물방울 쓰면 좀 약간 생동감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방울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밀어 콧구멍을 핥았다 라고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대한 문장을 좀 줄이려고 노력해봤어요. 김은 작가가 썼던 걸 좀 더 간결하게 써보려고 노력해본 거죠.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절차인데,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명문장가로 고쳐보는, 그런, 내가 고쳐본다? 이런 거는 약간 뭐 도전이기도 하면서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괜히 무흐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단계는 또 다시 써보기입니다. 정말 이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문장이에요.
저녁에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말들은 어스름 속에서 각자 따로였다. 어스름 속에서 어린 암말 두 마리가 서로 목을 비비고 잇몸을 핥았는데 암말들의 오랜 버릇이었다. 초원에 말 수만 마리가 있었는데 어둠이 그들이로 의도적에서 말들 사이에죠. 말들 사이에 고여서 말들은 각자 따로따로였다. 저녁에 말들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 아까 먹지 도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다. 저도 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버릇이 있는데 없었죠 지금. 그 다음에 말들은 어둠 속에서 흐려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찬바람을 들이마셨다. 이것도 방금 제가 말했죠. 어둠 속에서 나 같으면 그냥 어둠 속에 뺄 건데 흐려지는, 어두워지는, 이렇게 내가 표현했기 때문에 한번 참석해보는 머릿속에서 한번 제가 한 바퀴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아, 원래 의문은 어둠 속에 흐려지는 이었군요. 이런 연습이 도움이 됐다는 거죠. 기억한다. 아, 김훈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럼 나라면 이렇게 쓰겠는데? 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비교치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나는 거예요. 수말들의 갈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말들은 혓바닥을 내밀어 나는 콧구멍을 핥았다 그랬죠. 콧구멍에 물방울을 핥았다라고 제가 비교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단계 10단계는 또 온문과 비교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딱 했는데 보이죠? 끝까지 제가 못하는 게 말들은 두 번째 문장 말들은 한 마리씩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밤을 맞았다. 이 문장을 끝까지 못해요. 네, 이거 진짜 못해요. 끝까지. 야, 이거는 뭐 진짜 내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나 보다. 제가 이거 어젠가 이거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기억이 잘 나는 것은 어린 암말 두 마리가, 이거는 기억이 정말 잘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완벽하죠. 제가 못 썼던 게 초원에 말 수만 마리가 있었는데, 근데 원래는 모여 있었는데, 모여를 계속 빼먹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거 제가 놓쳤는데, 있었는데서는 있었으나 라고 썼죠. 그리고 말고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모사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안 보고, 진짜 제가 한번 안 보고, 지금 제가 한 하루가 지났거든요. 안 보고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저녁에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말들은 어스름 속에서 각자 따로 고개를 숙이고 각자 따로였다. 어스름 속에서 어린 암말 두 마리가 서로 목을 비비고 잇몸을 핥았는데 암말들의 오랜 버릇이었다. 초원의 말 수만 마리가 모여 있었으나 어둠이 말들 사이에 고여서 말들은 각자 따로따로였다. 저녁에 말들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 말들은 어둠 속으로 흐려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찬바람을 들이마셨더라. 수말들의 갈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말들은 혓바닥을 내밀어 콧구멍에 물방울을 핥았다. 라고 했는데, 가끔 제가 조금씩 문장 시작 부분을 좀 잊어버려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초원에 이런 걸 또 보면은 문장 자체는 완벽하게 거의 외웠어요. 근데 확실하게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연습할 때도 잘 안 됐거든요. 확실히 안 되네. 말들은 한 마리씩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밤을 맞았다 라는 건데, 이거는 끝까지 안 되네요. 이거는 이렇게 안 외워질까요? 이거를 제가 오늘은 10단계까지 했는데 어떤 거지 알겠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무한 반복. 그래서 완벽하게 문장에 하고 같아지는 수준까지 가줘야 이게 완벽하게 숙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문장들을 여러 개 반복하다 보면 자신만의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방법이고, 또 뭐라고 했지? 에릭슨이 말했던 1만 시간 동안 글을 쓴다 하더라도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한 의식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훈이라는 레스너, 선생이, 튜터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모요를 안 썼네? 이런 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너 접속사 너무 많이 쓴다?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대문장가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